자, 그 다음 148번 보겠습니다. 이거의 해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x가 2까지일 때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 나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문제에 있는 미지수를 구하는 이런 형태의 경우에서는 이 밑에 있는 놈의 이 미지수가 있는 형태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어야지만 얘를 풀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하고 얘도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건데 위에 거는 x-3,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얘도 인수분해를 하는데 인수분해를 하기에 앞서서 문자가 있는 놈의 인수분해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똑같아요. 여기 x 두 개로 찢어지고요. 여기는 2a니까 2하고 a로 찢어져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므로 이거 둘 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곱해서 더해진다면 이게 되고 이거 두 개 곱하면 이거 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될 것이다. 결국 x-2, x-a 이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 됐니?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두 개를 다 해를 구하기 위해서 수직선에 표시해보자 이런 얘기야. 마이너스 2와 3을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2와 3을 기준으로 잡아서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는 2고요. 2는 한 이 정도 지점이고요. A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A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A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죠? 해가 어떻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해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니까 여기 부분이 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놈이 어느 지점으로 가야 되냐면 A라는 놈이 여기 지점으로 가서 이놈의 해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 둘 다 검은 동그라미일 것이고 이렇게 사이에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만 그죠? 이거의 공통인 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돼? 아, 그래서 A라는 놈이 어떻게 되겠구나? 마이너스 2보다 어느 쪽에 있겠다? 작은 쪽에 존재하겠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그런 다음에 A가 어떤 형태라는 걸 알았으니, 이놈을 갖다가 여기다가 붙여보자 이런 얘기야. A라는 놈을 마이너스 2에다가 갖다가 붙여봤을 때, 이놈이 성립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A라는 놈이 마이너스 2에다 갖다 붙여봤을 때, 그럼 마이너스 2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을 때 공통인 놈이 해가 마이너스 2 안 들어가고 2부터입니까? 네. 왜 공통이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는 는이 안 들어갔고 하나는 는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2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건을 만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A라는 놈을 마이너스 2다 갖다 붙였을 때도 이 식은 성립할 수밖에 없으니 는이 이렇게 붙겠다 이런 얘기예요. A가 마이너스 2에 됐는데도 성립할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붙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가 범위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가 시간 줄 테니까 정리하세요. 다음 149번 바로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요. 2x의 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2a의 x 마이너스 7a가 0보다 작아요. 를 만족하는 정수가 x가 마이너스 3밖에 없습니다. 정수가 얘를 만족하는 정수가 마이너스 3밖에 없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단 a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럼 첫 번째 거 풀어보시면 이거 합차 공식이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0보다 큽니다.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얘 또한 미지수가 있지만 인수분해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라고 어떻게 찢을 수 있죠. 이렇게 2x의 제곱은 2x랑 x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마이너스 7과 2, 마이너스 a를 줄 것이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주고 여기는 7 이렇게 줘야지만 이렇게 곱했을 때 얘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2x 플러스 7
x-a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수직선 표시해 보자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기점, 2도 기점이고 0보다 크다 그랬으니 얘보단 작아요, 얘보단 커요. 이런 식일 것이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7은 마이너스 2분의 7은 여기쯤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A랑 사이에 존재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마이너스 2분의 7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3과 2분의 1 아니겠어요? 그죠? 결국 마이너스 3.5란 말이야. 맞니? 요 사이에 해가 마이너스 3밖에 없습니다. 정수해가 마이너스 3밖에 없습니다라는 건 마이너스 3이 여기에 와 있을 때 이놈밖에 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이므로. 오케이? 그러면 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냐면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A가 이 정도 지점에 와 있어야 이렇게 와 있어야 공통된 부분이 여기이므로 그걸 만족하는 정수해가 마이너스 3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 이해되지? 그럼 A라는 놈은 당연히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A를 여기쯤 갖다 놔도 이걸 만족하는 정수해가 마이너스 3밖에 없어요. 왜? 공통인 놈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2는 흰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정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답이 안 들어가잖아. 근데 마이너스 3밖에 여기서 정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A가 이쯤 와도 괜찮아 이런 얘기예요. 맞음? 이해됨? 그러니까 A가 어디까지 와도 되냐면 여기가 3이라는 이 지점인데 A가 여기가 4라는 지점이고 여기서 만약에 A라는 놈이 A가 여기까지 온다면 이렇게 와서 범위를 잡아준다면 여기서 정수인 애가 마이너스 3도 있고 플러스 3도 있겠죠.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그런데 A라는 놈이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쯤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도 정수의 해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공통인 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A라는 놈이 어디에 와도 된다는 얘기야. 3보다는 작은 지점에 와도 되겠다. 오케이? 3보다는 작은 지점에 와도 충분히 해가 정수인 해가 마이너스 3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러면 A의 범위를 이렇게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갖다 붙여본다고요. 어디를? A를 마이너스 3으로 갖다 붙여보고 3에도 붙여보자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A라는 놈을 이제 마이너스 3에다가 붙여보면 A라는 놈이 이런 식으로 올 텐데 그죠? 그럼 마이너스 3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놈은 아니겠네요. 왜? 흰 동그라미니까. 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됩니다. 는은 붙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고 여기다가 갖다 붙여봤을 때 A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3도 해가 아니고 2도 해가 아니기 때문에 해는 마이너스 3, 정수해는 마이너스 3 하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A는 3이 돼도 괜찮네요.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오케이? 이해됨? 그러니까 A의 범위를 찾아놓고 난 후에 그 다음 그 끝에다가 갖다 붙였을 때 이 식이 성립하냐? 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해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정수의 해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라는 부분을 만족한다면 그 부분까지도 체크해 주셔야 하겠다 이런 얘기. 조금 어렵죠? 이 부분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나만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어렵습니다. 설명을 해도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알겠니? 한 번 듣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니야. 오케이? 네, 그러니까 계속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150번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갖고 얘는 허근 가져요. 그 다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는 얘는 실근 가져요. k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너무 쉽죠, 뭐 이건 허근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습니다. 이런 얘기, 그죠? 맞나요? 그 다음 실근 갖는다는 얘기는 이거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런 얘기. 같은 건 왜 붙죠? 근이 하나라도 실근이니까요. 이해되죠? 근이 하나든 두 개든 실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근 간다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허근 간다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될 테니 이게 첫 번째 식, 이게 두 번째 식 둘 다 만족하는 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에서는 얘 4분의 D 사용하겠습니다. 왜? 짝수근이기 때문에. 그러면 2K의 제곱 4K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될 테니까 9가 0보다 작아요. 두 번째에서는요, 그냥 판별식 보겠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4AC, 4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 1번 풀어주면요, 4분의 9고요. 얘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에서부터 K가 2분의 3까지 존재하겠고, 얘는요, K로 묶어낸다면 K-4 이렇게 될 테니까 당연히 수직선으로 나타낸다면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까지 이렇게 K가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4라는 놈과 0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잡고 0보다 클 테니까 얘는 큰 쪽으로 얘는 작은 쪽으로 이렇게 가는 형태겠구나. 결국 이놈 두 개의 공통된 부분이 여기 부분일 테니, 그죠? 해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K가 0보다는 작거나 같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다음 151번. 네,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풀어보면서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혼자 풀어보면서 베끼지 마시고 혼자 풀어보면서 정리하시고 여기서 어떻게 하더라 하고 풀 보시고 다시 정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 151번. 세수가 둔각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수가 둔각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됩니다. 둔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되는 조건 자체가 일단 x-1도 0보다 커요, x도 0보다 커요, x 플러스 1도 0보다 커요. 이 세 개가 다 만족돼야 되겠죠. 왜? 그죠? 다 양수여야 변의 길이가 항상 양수여야지만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요, 짧은 변 두 변 길이 합이 긴 변보다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긴 변이 100cm고 짧은 변이 1cm, 1cm면 이거 삼각형 안 되잖아, 그지? 아니? 그러니까 짧은 변 두 개의 합이 당연히 제일 긴 변보다는 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게 첫 번째 형태, 이게 두 번째 형태는 어떠냐면, 짧은 변 두 변, x 빼기 1과 x를 더한 놈이 x 플러스 1보다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삼각형이 될 테니까. 이게 삼각형이 되는 조건이에요. 오케이? 삼각형이 되는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세 번째 둔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을 이제 따져보시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짧은 변 두 변 놓고 얘를 x-1, 얘를 x라고 하자.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이겠지. 당연히 제일 긴 변이니까. 그지? 그럼 이렇게 되면 직각삼각형 되는 거 아니? 직각삼각형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직각삼각형은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할 테니까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일 거란 말이야? 이해됨? 그럼 둔각은 여기서 뭐야? 이 직각에 있는 각도만 살짝 넓히면 되는 거 아니겠어? 맞음? 그러면 x-1과 x의 길이는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각도만 넓혀주면 이게 둔각이 될 테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이런 식이 될 것이고, 당연히 여기가 x 플러스 1일 테니, 그죠? 이해됨? x-1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 x 플러스 1의 제곱과 같으면 직각삼각형이지만 x 플러스 1이 얘보다는 더 길잖아. 그죠? 각도만 더 넓혔을 뿐인데 이 길이가 더 길어졌단 말이야? 그럼 제곱하니까 얘가 더 길 수밖에 없는 형태겠지. 이해돼? 빗변에서 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놈이 둔각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 첫 번째, 두 번째는 삼각형의 조건이고 결정 조건이고 세 번째는 둔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입니다. 이해됨? 됐음.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 만족하는 놈이 답이 되겠지 뭐. 오케이? 얘 x 하나 날라가고요. x는 2보다 커야 되네요. 자, 조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얘는 x는 1보다 커야 되죠. x는 0보다 커야 되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데
당연히 x가 2보다 크다는 게 이놈들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놈들이니까. 그죠? 결국 x는 2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라는 조건이 붙는 거고요. 이거 전개하겠습니다.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x의 제곱이고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될 테니 없어질 거 없어지자. 이렇게 되고 넘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아요. 즉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수직선을 표시하면 0에서부터 4까지 0보다 작기 때문에 안쪽에 이렇게 존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그죠? 그 다음에 x는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2보다 큽니다라는 조건까지 붙여준다면 공통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구나. 결국 x라는 놈은 2에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겠다? 4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 됐지? 자, 마지막 152번. 얘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거라서 얘는 어려운 게 1도 없습니다. 얘가 fx, 그 다음에 얘가 gx.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0, 3, 4, 5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1번. fx가 gx보다 작을 때를 구하세요. 자, fx라는 놈이 gx보다 작다. 즉, gx가 더 큰 쪽이죠. gx는 이렇게 생겼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gx가 더 큰 쪽은 어디냐면, 요 파트입니다. 요 파트. 보이나요? 파트. 요 부분은 fx는 여기 밑에 있고, gx가 더 위쪽에 존재하니까. 클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fx보다 gx가 더 큰 쪽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마이너스 1 포함 안 되죠? 어디서부터? 4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포함 안 되는 이유는 gx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면 포함되겠지만. 오케이? 두 번째. fx하고 gx의 곱이 0보다 작대. 자, 그 말은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라는 얘기 아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fx가 플러스일 때는, fx가 플러스일 때는 여기 파트랑 여기 파트 아니겠어요? 그죠? 이때 gx가 마이너스라면, gx가 마이너스인 건 여기 파트입니다. 그죠? 맞아? 네. 그럼 fx가 플러스고 gx가 마이너스인 파트는 어디냐면, 그 다음 여기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럼 어디 쪽이냐면, 얘를 딱 연장시켰을 때 마이너스 3보다 더 작다면, x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더 작다면, 얘는 양수겠고, 이쪽은 음수겠네요. 그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5보다 크다면, x의 값이 5보다 크다면 얘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겠네요. 그죠? fx는 플러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음, fx가 음수, gx가 양수라면 fx가 음수라는 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에서 gx가 양수라는 범위는, gx가 양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죠. 이거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놈은 여기서부터 여기 지점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0에서부터 x가 어디까지? 3 사이에 있을 때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곱해지면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답은 이것 또는 이거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까지 설명이 끝났습니다. 네, 정리하시고, 네,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